반갑습니다. 이번 테슬라 주총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리스크 제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테슬라가 성취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총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테슬라가 성취하게 될 주요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늘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테슬라의 주총 안건별 투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보게 되면 절대 다수인 75%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의 투표를 하였지만 여전히 반대 투표 역시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유효 투표에서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투표 수로만 보자면 5억 6천만 주가 넘는 의결권이 반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세 번째 안건 같은 경우 델라웨어 판결과 무관하게 2018년도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안건 같은 경우 2025년도 신규 보상안 안건보다 더욱더 높은 찬성과 더 적은 반대표를 기록하며 아주 무난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과거 보상 및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보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과거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었던 기적을 다가오는 5에서 10년 안에 다시금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 조건이 테슬라의 전체 시총이 2조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2조 달러가 된다는 것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430불 내외인데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보상을 받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600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이 보상안은 총 1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론 머스크가 모든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테슬라의 시총은 8.5조 달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할 경우 주식수 희석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2,500달러 내외가 됩니다. 지금 주가와 비교하면은 6배 내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이 바로 xAI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기권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기권표로 인해서 찬성이 전체의 50%는 넘지 못하였지만 이 안건 자체가 이사의 xAI 투자 권고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사회 역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7번 안건 같은 경우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찬성 혹은 반대 권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권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 역시 xAI 투자가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진행된 주총의 가장 큰 의미는 테슬라 장기 투자의 근본적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과거 성취했던 내용에 대한 보상안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 보상안을 받기 위해서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장기 투자자의 미래 수익은 어제를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테슬라가 성취하게 되는 내용들을 어제 주총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되는 내용은 2025년 말 텍사스 오스틴 안전 드라이버 제거입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로보택시이고 안전 드라이버 제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시점이자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2025년 말이라고 밝혔는데 벌써 11월 7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가 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가질 가치는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요 내용은 일론 머스크는 2026년 2에서 3월 중국 FSD 규제 당국의 완전 승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FSD가 사용 가능하지만 최신 버전 FSD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지금은 부분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내년 2에서 3월이면 완전 승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테슬라는 벌써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FSD 안전성의 검증을 끝마친 상황입니다.
FSD를 사용할 때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85% 줄어들었으며 이를 통해서 벌써 3만 5천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FSD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중 일부는 통계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을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테슬라가 이를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0만 명의 사람이 통계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었을 텐데 이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FSD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장점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FSD의 전 세계 확대 및 로보택시의 전 세계 확대는 사실상 벌써 정해진 미래입니다. 동시에 2026년 4월부터는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에 운전대와 페달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이버캡 같은 경우 대당 생산 시간인 사이클 타임이 10초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궁극적으로 5초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5초마다 한 대의 차량이 생산이 된다는 게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벌써 존재하는 테슬라의 모델 Y 역시 현재 사이클 타임이 1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가 새롭게 준비한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10초 혹은 5초 사이클 타임 역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생산 효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생산 능력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규제 때문에 생산할 수 있어도 차량을 못 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캣 생산량 증가 속도와 규제 승인 속도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총에서 공개된 사이버캣 생산 장면을 보게 되면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앞부분과 뚜껑 부분, 그 다음에 양옆의 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합쳐서 크게 세 덩어리를 하나로 합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게 사이버캡이며 이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생산 효율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6년 말 기준 테슬라의 연간 생산 능력은 50% 가깝게 증가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예상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2026년 말 연간 생산량 260에서 270만 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생산량을 크게 키우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수요 폭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이유가 드디어 자율주행이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곧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테슬라 전기차 라인 전반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겠지만 사이버캡은 규제 허가가 유일한 장벽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사이버캡은 현재까지 테슬라가 생산한 차량 중 가장 많은 대수를 생산하게 되는 차량인데 바로 이 차량에 4680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특정 월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2026년도에 진행이 된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옵티머스 버전 3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밝혔으며 그 생산량을 보게 되면 프리몬트에서만 연간 100만 대의 생산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연간 10억 대 생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휴머노이드의 핵심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사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이고 여기에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전완근입니다. 또한 하드웨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두뇌인데 바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현실 세계 AI.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휴머노이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3요소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유일하게 이를 갖춘 기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0배 혹은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 돈 복사 버그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옵티머스는 무한 돈 복제 버그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026년도에 사이버캡도 생산이 되고 테슬라 셈이 역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이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벌써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차량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로봇이지만 바퀴 달린 로봇이냐 손발이 달린 로봇이냐 이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두뇌와 관련해서는 벌써 자율주행에 이 두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두뇌는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2027년 말 같은 경우 전체 전기차 생산량을 400만 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옵티머스 버전 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덕분에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2028년 말 같은 경우 연간 생산량 500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일론 머스크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인 내용을 보게 되면 네바다, 플로리다, 아리조나로 로보택시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확대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미국 전체가 대상이 되며 그 다음은 미국을 넘어선 북미,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타임라인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주제들 역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AI5 칩입니다. AI5 칩이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는 모든 칩 중에 테슬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칩이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블랙웰과 비교할 경우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AI5 칩이 사용하는 전력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비용은 10%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테슬라가 디자인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도 설명을 합니다. 현재 AI 연산에는 부동 소수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동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 기반 추론 시스템을 AI5 칩에서는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현재 TSMC와 삼성이 제조할 예정이지만 TSMC와 삼성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 칩을 최대 한도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총에서 처음으로 테슬라가 직접 칩을 생산하는 시설인 테슬라 테라팹 공장 건설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4680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론 머스크라면 단순히 해당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쉽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직 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AI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묶은 내용입니다. xAI와 협력, 잠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이번 주총에서 50% 이상이 찬성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xAI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어닝콜에서 밝혔듯이 테슬라는 최초의 분산형 AI 추론 컴퓨팅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1억 대의 테슬라 차량이 AI6 혹은 AI7 칩을 활용해서 100기가와트의 추론 컴퓨팅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테슬라 가치에 전혀 평가되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 밖에 4680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4680은 사이버트럭, 사이버캡, 옵티머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사실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캣과 옵티머스 같은 경우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미래 시장의 주도 제품이 됩니다. 이런 주도 제품에 4680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4680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4680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주총에서 건식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대량 생산과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습식 양극재 대비 비용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테슬라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굵직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특히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이 세상 전체가 바뀌게 되는 주요 이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지난 10년 넘게 보여준 똑같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높은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에게 결코 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변동성 덕분에 테슬라의 높은 장기 투자 수익률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또한 적립식 투자 시 상대적으로 더
더 낮은 평단을 유지하며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총을 통해서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제거된 만큼 그 어떤 시점보다 테슬라 투자의 마음이 편안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가오는 4분기, 특히 내년 1분기 테슬라의 어닝만 본다면 결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만에 하나 단기적인 낮은 어닝을 이유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는 명확하게 높은 장기 가치를 가진 기업에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